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이 봄철 4월의 기운을 담뿍 느끼면서 함께 시작합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 활동의 현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이며 그 허상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짚어봅니다. 우리 정치의 진실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봄은 왔는데 역시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미세먼지 과거에는 측정하지 않았지만 측정한 이후에는 정말로 숨쉬기 힘들고 또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가지 못하고 또 밖으로 나가지 못하시는 날이 많을 겁니다.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약 9조 원대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우리나라의 추경을 권고를 했습니다. 경상 GDP의 0.5% 정도, 약 10조 원 정도를 추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IMF의 권고였습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또 미세먼지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IMF의 권고였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받들어서 4월 하순에 이런 미세먼지 그리고 산업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활력을 이룬 데 대해서 이걸 부응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정치는 제때 국민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종 리더십입니다. 자, 왜 세종이냐? 왜 리더십이냐? 정치에서 리더십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사회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얼마만큼 앞장서서 그 사회를 끌고 나가느냐?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든 일이 많을 때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실천하느냐? 그리고 전부가 다 모여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국가를 지도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입법부가 작동하게 해야 되고 사법부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되고요. 또 행정부는 대통령의 직속이죠. 행정부는 정말로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정부 부처가 온 힘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에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 과거의 리더십을 따지면 되게 그런 리더십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카리스마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목소리로 부하들을 끌고 가는 그런 장군형 리더십.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황제 이런 사람들이죠. 또 우리 이순신 장군도 있고 우리 많은 을지문덕 장군도 있을 거고요. 영계소문, 우리 숱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전면에 우뚝 서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부하들을 통솔하고 전체를 끌고 가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과거에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현대사회 리더십은 그런 방식으로만은 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대사회 리더십을 따져본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서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서로의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더불어서 과거처럼 결단력이 있고 의사결정을 단호하게 하면서도 또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또 의제 설정 능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과거의 독재 정권처럼 국민들을 괴롭히고 색깔론으로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해서 무고한 그런 피해자들까지도 간첩으로 조작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의 왜곡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21세기형 리더십은 소통형 리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단호한 의사결정 과정과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법안을 만들어내는 의제 설정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그런 지도자로서의 인지도와 또 명성 그리고 또 도덕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현대형 지도자의 대표적인 리더십을 따져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뭐 미국으로 간다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그런 대통령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로 가면 누가 있을까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 분리 정책, 차별 정책에 맞서서 온 힘을 다해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끌어내면서도 그러나 국민들과 소통했던 그런 넬슨 만델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존중받을 만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바로 세종 리더십이다. 과거에 우리가 많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많은 왕조와 또 국가를 거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화가 흥했었고 또 나라가 발전했던 시기를 따진다면 조선조 세종대왕 시기를 꼽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쓰시마섬 정벌, 일본에도 맞서고 중국의 여러 이런 오랑캐들의 침입에도 여러 장군들을 파견해서 우리 국토를 넓혔습니다. 그런 외교와 군사 측면에서 뛰어났지만 문화 분야에서는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추국이라든가 앙부일기, 해시계라든가 또는 우리 한글의 발명, 한글의 창제는 정말 대단한 세계사적 업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언어를 가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의미 전달, 또 뜻과 소리의 이 형식을 가장 잘 살린 언어가 우리 한글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금하고 있는 그 한글을 세종대왕이 직접 창안의 원리를 밝혔고 그리고 많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백성이 자신의 뜻을 펴고 싶어도 불쌍한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펴고 싶어도 표현할 방법이 없다. 라면서 이를 어여삐 여겨 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세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들었던 글자가 한글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도 대단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 굉장히 독재적이었죠. 형제들을 모조리 죽이고 강력한 중앙 집권 정치를 펼쳤던 태종이라든가 또는 나라를 건국했던 태조, 할아버지 태조와는 다르게 세종대왕은 신하들을 끊임없이 불러서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국가의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해서도 그 의견들을 끊임없이 경연이라든가 또는 상소의 틀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정말 지금 21세기형 리더에 걸맞을 정도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러면서 국가의 안정도 높아졌고요. 많은 체계와 시스템들이 이루어졌고 국가의 기록물도 만들어지는 등 문화와 국가 사업의 융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글의 발명뿐만 아니라 추국이 해시계를 비롯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신무기도 만들어졌고요. 이런 과학적 발명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였습니다. 자, 우리가 세종에게서 볼 수 있는 것들 바로 그런 리더십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직접 왕이 밤잠을 설치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또 신하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바르게 하고 토론하고 국가의 운영 방침을 끌어내게 했던 세종의 리더십은 그야말로 지금 21세기에도 걸맞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고뇌와 고민 속에서 국가를 이끌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이 바로 그런 세종대왕의 600년 전 행적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제 세종이 보여줬던 그런 경청의 리더십, 위임의 리더십, 그리고 인재를 발탁하고 그들을 키웠던 그런 리더십은 지금 다시 실현돼야 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그리고 무수한 인재에 대한 차별과 탄압,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시대는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5월 9일이면 이제 집권 만 2년이 되고 3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또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정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공하는 정치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또 정치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일이 문재인 정부에게 걸려 있습니다. 국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정치개혁, 소선거구제, 지금의 잘못된 소선거구제 이 관행을 바꿔내야 됩니다. 국민들이 투표한 가치가 그대로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바꾸는 것, 선거구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스트트랙을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공수처법을 통해서 이런 고위공직자들, 대통령 친인척, 법관, 장성,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도 받지도 않고 검찰과 유착으로 이 권력지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권 분리 문제 중요합니다. 이번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5.18 망언 같은 것들을 처벌하는 법안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4.3 제주에서 일어났던 그 4.3 사태의 역사도 다시 이제는 제대로 반성하고 제도화시키는 노력들. 지금 각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탄력근로제 일단 노동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경사노위가 일단 기본적인 합의의 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화를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무 입법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입법이 돼야 정부의 예산이 배정되고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일을 할 텐데 지금 일을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시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몸소 헌신했고 또 국가의 인재들이 열심히 뛰게 하고 반대하는 그런 각 정파들이 하나가 되도록 모아내는 역할들을 했던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600년 후인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또 일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탁월한 리더십, 예전에는 세종의 리더십과 결합되어서 대한민국을 소통과 경청, 위임 그리고 실적과 성취를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를 이끄는 그런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꿔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구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 바로 우리의 길은 세종의 리더십이다. 세종 리더십을 롤모델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대한민국의 봄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봄이 되기 위해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그리워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